안녕하세요. 57회 한능검 데뷔 공포방의 부방장 지청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다룬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고정친정 상편과 하편을 동시에 잡아드릴 겁니다. 뭐 그렇게 막 사건이 많아서 그런데 흐름을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흐름을 잘 잡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런 때가 이제 고정 친정 시기와 시치기 상편과 하편이에요. 전체 틀을 한번 잡아드릴까요? 전체 틀을 한번 잡아드리면 이제 여기서 고정 친정 최익현 상소 이게 흥선대원군이 뭐 병인양류, 신미양류, 뭐 오페르트 묘 도굴 사건 이런 거를 겪으면서 최익현이 이제 너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 정도 나이 찼으니까 물러나라.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고종 친정을 했는데 운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되게 됩니다. 조약들은 이제 다음 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신사를 파견하면서 김홍집과 황준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김홍집이 이제 황준원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니까 황준원이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하니까 그게 조선책략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미수약 통상조약이 체결됐네요. 미국하고도 연결을 해줬어요.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영남만인소 이게 일본하고 중국은 알겠는데 미국은 왜 끌어들이냐 해가지고 영남만인소 유생 만 명이 공부하는 애들 만 명이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결국에 무시되고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됩니다. 보세요. 왕 입장에 이제 상소가 10,000개 올라오면 읽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왕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개혁을 하자고 한 건데 이제 10,000개 이렇게 딱 상소 올라오면 그래도 이제 읽고 싶겠습니까? 안 읽고 싶지. 그리고 고종은 이때 개혁을 하자는 마음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으로 개혁을 해버립니다. 설치해서. 그러면서 그 개혁의 일환이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이에요. 얘네도 직업군인 그 다음에 구식군대가 이군형으로 축소되는데 얘들도 직업군인 근데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리면서 이제 차별대우죠. 근데 또 이제 13개월 월급이 밀렸다가 받았는데 모래반 쌀반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90군데 애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흥성대원군을 앞세워서 난을 일으키니까 이제 여기서 청나라가 명성황후가 말해서 청나라가 진압을 시키고요. 근데 그러니까 호우면 그릇처럼 그 광개토대왕의 뇌물마립간과 호우면 그릇처럼 여기도 내정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가 도와주면 그렇게 호우면 그릇처럼 그리고 여기 내정 간섭처럼 이런 게 심화되게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으니까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일본 대사 이렇게 됐는데 흥선대원군이 주도자라고 했잖아요. 납치를 당합니다. 청나라에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모군란의 그 90군대 애들이 그러면서 제무포 조약이 발동되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사관 우리가 지키겠다 이겁니다. 공사관이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나라가 호구예요. 호구. 왜냐면 이게 외교의 꽃 아닙니까? 공사관. 공사관이 공격받았다는 건 나는 외교에서 너희한테 지고 들어갈게요 해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너희에게 지고 들어갈게요 해요. 패배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래 조약들이 체결됐네요.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 급심계아파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우정총국 축하연에 이제 급진계아파하고 온건계아파가 다 모일 텐데 이제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급진계아파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온건계아파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또 진압을 해줘요. 명성황후가 뭐만 하면 계속 청나라예요. 뭐만 하면 계속 청나라의 SOS. 뭐만 하면 계속 청나라의 SOS. 그러면서 한성조약. 이게 청나라 애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요. 실수로. 그러다 보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한성조약은 이제 우리나라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공사관을 공격했는데 청나라는 강하니까 우리나라한테 배상하라 한 거예요. 텐진조약은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도 들어가겠다.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일본이 들어가면 청나라한테 통보를 해서 청나라도 같이 들어가고 청나라가 들어가면 통보를 해서 일본한테 통보를 해서 일본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만 조선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나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3일만 권력을 잡았다 해서 3일 천하라 합니다. 그리고 개혁 내용은 이제 얘네들은 귀족층이에요. 갑신정변, 급진계아파 애들은 귀족층이어가지고 개혁 내용이 신분제 폐지, 그리고 지조법, 토지의 균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건 아니고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만 합니다. 왜냐면 귀족들이니까. 나눠주고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재정 일어나, 그리고 납치되었던 흥선대원군 귀환. 여기서 납치됐으니까 다음에 귀환시켜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화반대. 처음에 개화 아니에요. 개화반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때 부산포 부산포, 제포, 연포는 어딥니까? 삼포였죠, 전에. 얘는 부산, 원산, 인천. 여기 정리를 해드려야겠네. 부산, 원산, 인천을 이제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을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을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항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미수역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쭉 하고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하셔도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게 관세를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아요. 무역을 하면 관세를 줘야 되잖아요. 관세를 주지 않고 이제 최애국 대우를 이제 못 받습니다. 일본은. 왜냐면 이게 일본아, 우리 조선은 너희랑 맞게 교육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다른 친구를 또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한 명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예요. 한 명한테만 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제 최애국 대우가 친구 한 명한테 주면 친구 여러 명한테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친구 한 명밖에 없으면 그 한 명한테만 주면 되니까 최애국 대우가 필요 없다. 그리고 개항장 무역 심리는 4km예요.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맞게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개항장 무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 상인들이 그 안에서 내지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땅에서 내지 무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제한 곡식 수출은 쓰레기 주고 곡식을 무한대로 수출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세 동그라미 조미수역 통상조약은 이제 수신사가 파견되면서 조선책략에 의해 황준원에 의해 이제 체결이 되게 되죠. 여기 이거. 근데 얘네는 무역하면서 관세 주겠다 합니다. 그 대신에 최애국 대우 달라해요. 근데 이게 최애국 대우를 주면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일본한테 주면 미국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해주면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 이제 체결이 되게 되는데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그렇죠. 이모군란 다음이죠. 이렇게 되면서 내지 무역과 최애국을 얻게 됩니다. 내지 무역을 얻었으니까 얘 최애국 있죠. 그러니까 청나라란 친구한테 줬더니 미국이란 친구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최애국 대우니까 내지 무역을 얻게 됩니다. 얘도 근데 최애국 대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친구한테 주면은 청나라라는 친구랑 미국이라는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호 조교 소각 해가지고 얘네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체결한 건데 얘네 다 내지무역 있잖아. 나도 내지무역 줘 하면서 내지무역을 달라 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내지무역이 아니라 심리를 이제 거리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심리를 이제 50리, 100리, 200리 이렇게 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조일 통상장정은 이제 관세하고 방공령 줄게 그래. 너희들 힘들어하네. 관세랑 방공령 줄게. 그런데 최애국 대우 내놔. 관세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방공령은 어떤 식이냐면 곡식의 무제한 수출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태풍 같은 거 무슨 천재지변을 한 달 전에 말해달래요. 기상을 한 달 전에 말해달래요. 뭐 제가공명이나 기상청도 이렇게 못 맞출 거예요. 한 달 전 날씨, 한 달 후 날씨를 맞추래요. 한 달 후 날씨를 맞춰서 이제 알려달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관세가 없고 여긴 관세가 있어요. 여긴 관세가 없고 여긴 관세가 있고 여기는 최애국 대우가 없고 최애국 대우가 있고 방공령은 조선 통상장정에서 조일 통상장정에서 방공령을 얻게 되고 내주무역은 없고 내주무역이 되고 뭐 무제한 곡식 수출 뭐 거리 늘려 여기 얘기 있죠. 10리에서 50리 뭐 100리 200리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 10리가 이것입니다. 개항장 무역에서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간 행적. 요거는 84년 갑신정변, 94년 동학농민운동이에요. 1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청나라가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러시아의 친러를 고민합니다. 중국에 영국이 있어요. 얘가 러시아가 내려온다 했잖아요. 조선 책략에서. 진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거문도 점령이 이제 이런 거문도 점령을 하게 돼요. 영국이. 영국과 러시아는 상극이에요. 둘이 천적이란 말이에요. 앙숙. 근데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영국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타고 우리 중국까지 올까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거문도예요. 불법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면서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중국까지 올까봐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점령해버립니다. 불법으로.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부들러와 6.1준이 중립파론,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됐다가 반공령을 한번 발동해보게 돼요. 시장도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0년간의 일입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처음에 조병갑의 폭정에 의해 고분민란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병갑이라는 탄간오리를 잡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됩니다. 근데 이용태도 쓰레기 사람이었어요. 쓰레기 인간. 그래서 그걸 또 백산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차의 특징은 반봉건입니다. (1차의) 특징은 반봉건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조신원운동의 성격이 강했고요. 황토현과 황륜촌에서 관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전주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이 전주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요. 이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이게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그 조선의 세금의 40%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그게 농민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게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드 순서 문제. 순서랑 키워드. 그리고 청나라 SOS를 또 명성황후가 요청합니다. 뭐만 하면 또 청나라야, 청나라. 그러면서 청나라 들어오면 이게 텐진 조약이 청나라랑 일본이 비밀리에 맺은 조약이에요. 그러면 조선은 모르겠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놀랐던 우리나라 조선 애들 전주성에서 그만 싸우자 화약을 맺고 우리 집강소랑 교정청에서 패전개혁안 할게 너희들 물러가라 한 거예요. 일본 청나라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려고 하다가 이제 일본이 먼저 청나라를 기습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혁 내용은 농민이다 보니까 신분제 폐지, 재정 일어나 과부 제거 허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이니까 토지 균분. 여기 이 귀족 애들은 토지 균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토지 법을 해달라는 거고 귀족이니까 나누기 싫었던 거지. 근데 여기는 토지 균분. 우리는 땅이 필요하다. 농민. 그치? 자기 땅에서 농사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 이거 아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1차 가보게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흥선대원군은 뭐 그냥 패스. 궁극기무처가 1차 가보개혁의 only 오직 1차 가보개혁의 키워드예요. 여기 있죠. 그러면서 신분제 폐지가 되고 과거제 폐지가 되고 여기 내용이 좀 받아지는 거예요. 이 개혁들이. 급진계합화의 개혁이 받아지는 거예요. 신분제 폐지는 전부 다 원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농민도 바랬고 그 다음에 여기 갑친정변 급진계합화 애들도 바랬어요.
그렇게 되면서 과거제 폐지. 이 신분제가 신분제가 없으면 이제 과거를 봐서 양반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이거는 농민이죠. 그 다음에 은본이제. 은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자예요. 재정이 일어나 이렇게 어느 정도 다 개혁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개혁 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청일전쟁을 하면서 원래 일본이 주도하에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싸우기 바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청일전쟁에 의해 왜 우리 땅에서 저지랄이지? 하면서 농산, 남접과 북접이 모이면서 2차 동역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반회세 성격이에요. 왜 우리 땅에서 싸우냐 해서 키워드입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전봉준이 처형당합니다. 청일전쟁에 승리를 얻으면서 일본이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2차 가보개혁을 다시 하게 돼요. 2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의정부 내각제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꾸는 이 내용은 알아주셔야 돼요.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무슨 땅 엄청 많이 달라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이 러프독이 이제 너희 그만해. 일본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하면서 일본이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편 잡아볼게요. 하편 잡고 상하편 이제 키워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역대사를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하편 한 장밖에 없어요.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할 거예요. 40분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이번 건. 그래서 3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 러시아 힘이 강하구나. 일본이 꼬리를 내리면서 깨갱하네. 해서 친러파를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연도 일미 개혁을 하게 되면서 태양력, 단발령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고종은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다음 페이지에 연호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위정척사파 의병운동입니다. 이제부터 을미의병이 일어나면서 이제 단발령하고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이 배경이 되어서 위정척사파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고종은 무서워서 모든 걸 다 팽겨쳐버리고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버립니다. 근데 러시아 다른 나라의 왕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나라에 왕이 피신을 갔어. 다른 공사관에.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최애국 대우로 인해서 러시아한테 러시아가 달라 하면 줘야 돼요. 근데 최애국 대우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한테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이제 고종이 피신 갔으니까 이 의병운동이 필요가 없다. 너희 해산해라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폐하 이제 귀환하시죠. 항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식한 짓입니다. 하면서 항공을 하게 되는데 만민공동회로 러시아의 입건 침탈을 저지하고 독립협회의 일이에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로 인해 러시아 입건 침탈을 저지하고 고종 항공을 요청했으며
독립문을 건설하고 독립신문을 서재필 주도하에 합니다. 서재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키워드로.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만든 거예요. 개혁 내용은 뭐 입헌군 주제, 헌의 6조, 그리고 중추원 관제입니다. 헌의 6조는 독립협회, 그리고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 이렇게 아셔야 돼요. 독립협회를 고종이 해산시켜요.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이렇게 개혁을 하려 했는데 이거는 고종의 윤허, 고종의 허락하에 하는 개혁이에요. 근데 어떤 신하가 와서 고종, 폐하, 이거 폐하를 폐위시키고 얘네들이 입헌군 주제, 의회를 설치하려 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종이 이제 자기 권한을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입헌군 주제 중추원 관제라는 게 왕하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의회 애들이.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독립협회 알고 보니까 쓰레기 애들이었네. 해산시켜라. 그래서 해산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광무개혁을 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을 하게 되면서 구본신참에 입각해. 구본신참도 아까 흥선대원군 첫 페이지에 설명드렸어요. 구본신참이라는 건 옛것을 본보기로 새로운 것을 참고시키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엄청 많은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원수부, 지계, 그 다음에 광무개혁, 광무란 영루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전화, 뭐 이범용 간도, 칙령 41호 이렇게 칸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칙령 41호는요. 독도에 관한 문제예요. 경인선 뭐 이렇게 다 아셔야 돼요. 지계는 땅문서예요. 땅문서. 근데 이렇게 광무개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일본은 터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런 식이 되면서 자기 왕권을 세우다가 결국에 자기 왕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러일 전쟁으로 중단이 되게 돼요. 고종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 광무개혁으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은 1회독이라 생각해 주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승리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꽉 잡게 돼요. 한일 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 이게 스티븐스와 메가타를 고문, 스티븐스가 재정고문이었나? 아니요. 메가타가 재정고문이고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인데 메가타랑 스티븐스 이렇게 고문들이 파견되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엄청 꽉 잡게 돼요. 이때부터 나라를 뺏기는 게 시작돼요. 2차 한일협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에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게 되고 독도가 강제 편입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당함을 알려야죠. 민영환이 억울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돼요. 그리고 장지연이 황성신문, 그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을 최초로 실게 됩니다. 나철 오기오는 을사오적을 암살하고자 암살단을 만들고요. 장인한 정명훈은 여기 스티븐스 외교고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시키게 되고요.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이 키워드예요. 적어주세요. 동양평화론. 좀 이따 문제로도 보여드릴게요. 최재의 형이 안중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렇게 을사늑약에 의해
뭐 의병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일사의병입니다. 최익현과 신돌석. 이때 근데 엄청나게 아쉬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익현은 이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의병을 일으켰다가 조선하고 일본 군대가 막으려고 와요. 그랬는데 딱 맞게 되면서 일본 군대랑은 싸우겠지만 나는 조선 군대랑은 싸우지 못한다 해서 스스로 포박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 잡히게 되면서 쓰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서 쓰시마 섬에서 이제 일본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해서 밥을 안 먹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신돌석은 의병장인데 이제 천민이에요. 천민. 신돌석, 천민의병장, 평민의병장, 청민의병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을 막론하고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나라가 뺏길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메가타가 재정고문이라 했잖아요. 이게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돈을 일본식 돈으로 바꾸시오 해서 바꾸려고 가니까 이제 세 개의 품으로 나눠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갑을 병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병을 줍니다. 병은 이 조선 화폐 받아도 일본 화폐 가치가 없어서 일본 화폐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을은 한 50% 준다고 하면 갑은 100% 받을 수 있는데 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금본위제를 실시합니다.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때 서상 1300만 원을 빌려주게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1300만 원. 1300만 원을 이제 차관을 요구해서 우리나라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그걸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나고요. 서상돈 아저씨를 이제 중점으로 국채보상운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산의학의 부당성은 이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상설 해서 헐버트의 도움을 받으면서 헤이그 특사를 가게 되는데 이게 발단이 되면서 너희들 외교 못하잖아. 외교권 박탈당했잖아. 근데 왜 외교해? 하면서 헤이그 특사 왜 갔어? 그러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이때는 뭐 정멸칠조약은 한일 신야방에 따른 일본이 군대 해산을 요청했고요. 박승왕이 자결했고요. 이렇게 내용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순서 잘 해서 흐름 잡아주시고요. 여기 고종 퇴위까지입니다. 경술국치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상하편을 잡았네요. 여기 연호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연호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편 한 편 한번 잡아볼게요. 상편.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체이컬의 상소로 인해서 물러나게 됐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김홍집 조선책략해서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그러면서 조미수로 통상조약 체결되고 영남만인소 통리기무함은 해서 신식군대 만들어지고 구식군대 차별이어서 임오군란 그리고 임오군란 되면서 청나라가 진압해줬으니까 조천삼익 수료무역 장정 거기서 청나라가 한번 이겼으니까 일본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신정변 그렇게 되면서 이 차이점 알아주시라 했고요. 84년
84년에서 94년 해서 이제 10년간의 사건. 청나라 견제위에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과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뭐 이런 거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키워드입니다. 이 조병갑, 고부문 농민, 그리고 안핵사 이용태,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촌에서 전주정 함락, 그리고 태닌조약, 뭐 이런 게 발생됐다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칸이 다 키워드입니다. 신분제 폐지, 뭐 이런 걸 주장했고, 여기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갑오개혁, 이때 개혁 내용, 그리고 궁극기 무처가 1차다. 그리고 반해세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순서예요. 순서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해서 삼국 간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미사변, 뭐 삼국 간섭해서 일미사변 이렇게 일미개혁 내용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위정척사파 일미이병 일미 3세트네요. 3세트 이렇게 되면서 쭉 아셔야 됩니다. 최혜국 대우 입금 17탄 아간파천 최혜국 대우로 입금 7탄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 사건, 그리고 독립협회 내용들 그리고 해산시키면서 광무개혁 내용. 지금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늘의정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칸들, 그리고 여기 이 칸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기 흐름 문제로도 나오고요. 이 각 칸이 단독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고종이 퇴위되면서 나라를 뺏기게 되는데 여기 연호 정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역대 사료를 보도록 할게요. 역대 사료는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 흥선대원군 갑오개혁과 일미개혁, 광무개혁 내용입니다. 개국기년, 뭐 갑오재원 자신의 의사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개국기년이니까 무슨 개혁이냐면 개국기년이라는 연도를 썼어요. 그러면서 갑오제가를 허용했으니까 이게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리고 단발령 이거는 일미개혁이에요. 태양력과 단발령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그리고 원수부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3군 육군, 해군, 공군을 원래 지도자가 따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고종으로 둔 거예요. 한 명. 자기 왕이 육군, 해군, 통군을 다 다스린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갑오개혁, 일미개혁, 그 다음에 광무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글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차 갑오개혁 문제가 있네요. 궁극기무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차 키워드예요. 은분이제도 있네요. 2차 동학농민운동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녹두꽃은 전봉준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하잖아요. 녹두꽃은 전봉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순서 문제 나왔죠? 황토현 그리고 전주화약 체결하면서 이제 가는 우금치 전투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로 흐름을 잡아주세요. 지금 정리해드린 자료는 이제 배포를 막 했어요. 했고 당시에는 배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뭐 파고다공원 만세 이거는 3.1운동이네.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제 의정부에서 발신했고 무슨 여기 선박동은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리고 검은도. 검은도는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러시아 견제, 영국군이 무담 점령, 검은도죠.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은 이제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 수십 차례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해서 여기 보시면 대한, 광무원년, 광무개혁이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제부터 뭐 네모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쭉 가면서 이제 대구, 그 다음에 차관을 갖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됐다 했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김홍집 이렇게 쭉 갑니다. 군국기무처 부총재 이런 거는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대한매일신보 쭉 가면서 베델과 양기탁 이것도 나중이에요. 아간파천 보시면 이범진, 우에발 등이 러시아 공산안으로 옮기게 하였다. 아간파천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니 단발령이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 여기 일본 자객이 왕호를 해서 시해하였다. 을미사변. 순서가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개혁, 단발령 그리고 이거네요. 아간파천 이런 식입니다. 안창원 나중이네요. 이제 영남만인소 황준원 책자 조선책략이네요. 영남만인소 조선책략 이로 인해서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면서 그 개혁 내용으로 신식군대 나오고 이무군란 이렇게 됐었죠. 조선책략 황준원과 김홍집이 진짜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죠. 러시아 막는 거라고 하죠.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 사람 3명이 이의종, 이상설, 이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외교 사건이 단절되는 거 일산의격이에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됐네요. 42분이나 됐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몇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 자료를 보시면서 아니면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강의가 별로 안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강의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제 9강 상편과 편 잡아드렸고 10강 때 이렇게 일제강점기 세트레이트로 잡아드릴 거고 큰 틀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강 문화통치와 해방까지 그 다음에 12강은 6.25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13강의 키워드 정리 하면서 자료 활용법까지 찍을 거예요. 그리고 14강에서 17강까지 기출풀이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 2개는 자료와 시험의 연계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제가 푸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푸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